문제는 380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있으세요. 네, 여기가 이제 잠시만요. 자, 380페이지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개별은 가품종, 소량, 주문 생산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세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요거는 그냥 2장짜리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요 세 줄이 좀 중요해요. 요 세 줄이 좀 중요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기말 제공품 때문에 공식이 2가지가 있는데, 요 공식은 나중에 1시간 투자해갖고 연습을 따로 할 거예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평균법은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 곱하기 왕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왕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저거 끝나는 거예요. 원가에게. 참고하시고요. 요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뭘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그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들어온 게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입선출법인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초, 그 초가 기초예요. 좀 써드리면 말이 당연히 뭐예요? 기말. 초는요? 기초. 당은요? 단기. 완은요? 완성품.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식은 이게 아닌데 어떤 분이 좀 개량했는데 이게 외우기가 편해요. 예. 원래 공식은 이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하시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이 공식이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말. 그러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뭐 한다? 나간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요 기초는 기말에 포함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구하는 요 공식이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말은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이에요. 기초는요? 네.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월 1일께 12월 31일 날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기초를 빼고 계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초는 기말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 먼저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그러면 기초 거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평균법은 뭐냐면은요, 아니야, 기초 중에 일부는 기말에 남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합쳐서 계산하는 거고, 기말은 기초에 선입선출법은 기초는 기말에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그렇게 보는 게 뭐예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원가에겐 일단 1차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면서 모자른 거 채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뭐 잘하시는 분이 좋다고요? 암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4개 나온다라고 치면 3개는 암기, 하나는 이해, 이런 식으로 시험이 좀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거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414페이지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최대한 빨리 해서 빨리빨리 나가고 뒤에 남은 시간에 그냥 문제 왕창 풀 거예요. 다음에 414페이지가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전산회계 1급 3문제, 전산세무 2급도 3문제. 이론에서만이에요. 이론에서는 3개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이유가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범위는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딸랑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래서 쉬울 때는 3개 다 어디에서 보던 거고요. 어려울 때는 3개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원래 부가가치세 책이 이만하거든요. 부가가치세만 있는 책을 사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축약해서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못 봐요. 그리고 원래 부가가치세만 못해도 2, 3주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뭐 한 2, 30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앞에 보세요. 부가가치세 특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추후에 또 요 부분은 쪽지 시험을 볼 건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라 그래요? 간접세라 그래요. 간접세의 뜻이 뭐냐면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부가가치세는 10%예요. 몇 프로요? 10%. 그래서 이걸 단일세율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일이면 몇 가지죠? 한 가지. 그래서 세율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10% 단일세율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거 오를 거예요.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올리기 가장 만만한 게 간접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는 아실 거예요. 뭐는 아시냐면 물건 살 때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긴 아는데 크게 와닿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물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냥 이 물건 1,000원이면 그냥 이 물건은 1,000원짜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거부감이 간접세는 좀 약해요. 근데 직접세는 세요. 왜냐면 직접세의 대표적인 게 요거거든요. 소득세 법인세. 그러면 나 월급 받을 때 이거 많이 뛰면 내 돈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커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얘네들은 잘 안 만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근데 이쪽은 만지기가 편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기 예전 박근혜 대통령이 만졌었잖아요. 뭐요? 담배세. 네, 담배세 만졌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간접세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적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 되면 지금 현재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학원비가 현재는 면세거든요. 이거 나중 되면 과세로 바뀝니다. 제 장담합니다. 왜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거둘 게 줄어들죠.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면세를 과세로 돌려요. 그리고 학원비는 돌리면서 뭐라 그럴 거냐면 사교육을 때려잡고 공교육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개코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어요. 기숙학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전국에 있는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을 24시간 학교 안에다 뭐 하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그럼 가능해요. 왜냐면 학원을 못 가니까. 근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학부모님들 난립니다. 네, 지금 학부모님들 욕먹고 있어요. 맞죠? 네, 계속 나오고 있죠. 선생님들의 90% 이상이 다 경험을 해봤대요. 민원으로. 네. 그러니까 다 애들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요즘 그 덕에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한 분이 욕먹고 계시더라고요. 네, 욕먹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는 오은영 아줌마. 네. 적당히 나와야죠. 혼자 해먹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냐고요.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잖아요. 네. 왜냐면 TV에 오래 나오면 대부분 다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터지겠지, 언젠간 터지겠지 그랬는데 요번에 터졌더라고요.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줌마가 자기 책에 써놨다면서요. 학교 선생님한테 다 따지라고. 네. 그런 식으로 써놨대요. 빼박이에요, 이거는. 네. 책 안 읽은 사람들은 뭐 오은영이가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진짜 책에 써있대요. 자기가 쓴 책에 무조건 뭔 일 생기면 학교 선생하고 싸우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합니다. 간접세가 뭐냐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납세자.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담세자. 이거 다른 걸 간접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세자가 사업자고요. 담세자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소비세예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가가치세는 뭐 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소비하면. 그래서 우리 소비해요, 안 해요? 소비하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국가에서 연초에 이거 발표하거든요. 올해 세금으로 얼마 걷겠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 발표해요? 작년에 얼마 걷었다. 이거 발표하는데 매년 부가가치세는 모자라요. 국가가 얼마 정도 걷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거에 비해서 모자릅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현재 소비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국내로 여행 가려고 그래요? 외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죠. 왜요?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바가지 쓰는 거. 네.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성수기 때 돈을 버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것도 웬만큼이어야지. 갑자기 막 20만 원짜리 방이 100만 원이 돼. 네. 그럼 가고 싶겠냐고요. 거기에다가 음식도 가격만 비싸.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소비돼야 될 게 외국으로도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앞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완벽하게 바뀐다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또 저기 누구지? 싸이 콘서트 어디 뭐 지방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미리 예약한 사람들 다 취소시켰다면서요. 반값 올라갔고. 네. 그 전에 이제 싸이 콘서트가 올지 안 올지 몰랐을 때 미리 한 사람들은 네, 싸이 콘서트였나 뭐 때문에 올랐대요. 반값이. 네, 그래갖고 기존 사람들 다 취소시키고 네, 돈 더 내던가 취소하시던가 알아서 하시라고. 네, 배짱 영어 가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한몫 잡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또 저것도 없어지긴 해야 돼요. 이거 냄비 근성 한번 확 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이게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쉽진 않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에 붙는 거예요. 고가의 제품, 비싼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개별 소비세 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요, 저거 있어요. 자동차. 그 다음에 명품백. 네. 그리고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서울로 출퇴근할 때 빨간 버스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2대 입구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촌 쪽에 내려와갖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가 홍대 쪽을 지나갑니다. 근데 홍대에서 웬 여자분이 타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날 비 온다는 얘기가 없어갖고 비올 딱 다 맞았거든요. 여자분도 비를 다 맞으셨더라고요. 딱 타더니 가방에서 저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뭘 먼저 닦아요? 가방. 그렇죠. 가방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방 안에 있는 지갑 닦고 그 다음에 뭘 닦아요? 본인 몸을 닦아요. 처음에 왜 그러지? 왜냐면 저 명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이틀인가 3일 지났는데 막 인터넷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보던 마크가 보이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며칠 전에 본 그분 가방 마크인 거예요. 눌러봤더니 왜 가방 먼저 닦았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방이 500만 원인가 6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가방 먼저 닦으셨구나. 네, 그런 거에 붙습니다. 요거는 개별 소비세는 저렴한 거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명품백은 300 이상짜리인가? 네, 붙을 거예요. 네? 네, 가격 비싸잖아요.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비싼 거에는 너 돈 많으니까 세금 더 내. 그게 개별 소비세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자동차예요. 승용차. 승용차에도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나라에는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세액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 그리고 공제라고 나오면 더한다, 뺀다, 뺀다. 그래서 이거는 세법 용어예요. 그러니까 세액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데 공제라고 나오면 빼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 완치.
영세율. 생산지고 과세원칙.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소비지급 과세원칙은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관련된 거예요. 수출. 뭐 관련된 거라고요? 수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무역회사나 이런 수출 관련된 회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은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수출 관련된 회사들이 세율이 0%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해서 소비되는 나라에다가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금은 어디에서만 내는 거예요? 일본에서만. 왜냐면 수출한 나라가 생산지국이 되는 거고 수입한 나라가 무슨 지국이 되는 거죠? 소비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지국에다가 세금 내고 생산한 나라에다가는 세금을 내지 말아라. 예, 그래서 세율을 몇 프로로 해라? 0%. 그래서 영세율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4개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 414페이지 보시면 뭐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조세 분류 보시면 국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가면 뭐요? 지방세. 근데 이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때보다 좀 더 돈이 덜 거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취득세나 재산세 이런 게 다 지방세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값 떨어졌죠. 그러면 취득세가 줄었어요. 그럼 아파트값 떨어지면 뭐도 줄어요? 재산세도 줄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솔직히 파는 사람도 좋지만 국가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뭐를 거둘 수 있죠? 세금 거둘 수 있죠. 세금 쪽으로만 보면. 네. 그리고 TV에 나오는 뭐 5억짜리 10억짜리 일반적인 사람들 못 삽니다. 네. 저도 5억짜리 살려면 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일명 뭐를 해야 돼요? 영끌해야 돼요. 보험 다 예약하고 대출 왕창 받고 하면은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네. 그 대신 저기 이자가 내 월급만큼 나와서 그러지 살 수는 있어요. 네.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100억짜리 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하루 살고 이제 도망가야죠.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요? 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보시면 목적세라고 있어요. 목적세는 목적에 맞춰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그러면 농어촌에만 쓸 수 있는 거. 교육세 그러면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교육에만. 이런 걸 이제 목적세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예요. 그러니까 뭐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이런 거는 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가 뭐냐면 어디에 쓸지 아직 안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세금을 걷어서 국가에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쓰는 게 무슨 세예요? 보통세.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은 간접세예요. 네, 근데 전산세무 2급 가면은 직접세도 봅니다. 소득세가 직접세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상속세하고 증여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는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증여세는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적어 나오면 부러우면서도 짜증나기도 해요.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나보다 재산이 많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뭐 주시죠? 주식 주죠. 근데 법이 그지 같은 게 주식 줄 때요, 시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액면가로 계산합니다. 네. 액면가 대부분 싸거든요. 네. 막 5,000원, 1,000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주식을 주니까 이게 시가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막 10억 갖고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그거 시가로 안 하는지 아세요? 어차피 법 만드는 놈이나
돈 주는 놈이나 다 친구들이잖아요. 법이 바뀌려면 그 앞뒤 딱 맞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음주운전 대한민국 세요, 약해요? 약해요. 왜요? 법 만드는 사람들도 음주운전 할 거니까. 막말로 표현을 하자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법 만들 때. 그리고 좀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인세하고 물세가 있는데 인세는 인적사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소득세가 인세예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소득세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네, 적게 내요, 세금을. 인원수가 많으면. 왜냐면 인원수가 많으면 돈 많이 써야 되잖아요. 돈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적게 냅시다? 세금 적게 냅시다. 혼자 살면요? 많이 내요. 왜요? 혼자 살면 써야 되는 금액이 여러 명보다는 뭐 하니까? 적으니까.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혼자서도 많이 쓰는데요? 맞아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법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가족이 많으면 돈이 뭐 할 것이다?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거꾸로 얘기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많이 먹을 확률이 높잖아요. 네. 가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많이 먹을 확률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TV에 보시면은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합니다. 왜 그러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회사를 다니면 딱 그것만큼만 벌잖아요. 근데 그것만 벌어갖고는 대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왜냐면 뭐 월급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좀 가족이 많으신 분들은 사업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TV 보면. 그리고 현재까지 수강생 중에서 제일 많으셨던 분은 8명. 가족이 8명이었어요. 자녀가 6명. 2년에 한 명씩 출산하셨대요. 네. 막내 누가 키워요? 그랬더니 첫째가 키우고 있다고. 첫째가 18살인가 그랬고 막내가 4살인가 6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2년에 한 명씩 출산하셨다고. TV에 나온 거는 13명인가 있었잖아요. 참고로 저희 동네에 그 국군의 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5쌍둥이. 네, 저희 동네 살아요. 네, 저희 동네 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저희 집 처남네 아기가 있는데 같은 어린이집 다녀요. 네, 그래서 사진 찍으면 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물렸다고. 아기들끼리 물잖아요. 물렸대요. 네, 속으로 같이 물어 그랬는데 안 문다 그러더라고요. 또. 순해 갖고 순딩이라. 원래 같이 물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물세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몇 명이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공평하다라고 보는데 세법에서는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뭘 공평하다고 보냐면 만약에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이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1,000원이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모나미 볼펜 사도 얼마죠? 1,000원이죠. 이거를 이제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평하대. 왜냐면 네가 사도 1,000원, 내가 사도 얼마예요? 1,000원. 근데 세법에서는 이걸 불공평으로 봐요. 왜냐면 세법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 그래서 이거는 세법 마인드로는 불공평인데 세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공평하다라고,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말장난을 해요. 특히 언제 말장난하냐면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기자들이 대부분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달이나 1월 말이 되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글을 안 쓰셨는데 무슨 글이 많이 올라오냐면 나 혼자 사는데 왜 세금 많이 내야 돼? 라는 식으로 글을 많이 쓰세요. 네. 그리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그 김구라 씨가 하는 무슨 정치 관련된 TV 프로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 분이 패널로 나온 한 분이 그 얘기 했었어요.
많은 기자들이 솔로인 것 같다고. 왜 1월 말 2월 초만 되면 난리를 치는 식으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비슷한 생각이기는 해요. 평소에는 눈길도 안 주다가 세금 낼 때만 되면은 글을 막 써서 올려요. 그래 놓고선 사람들을 호도해요. 네, 잘못된 정보. 근데 대부분 내용은 그거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이 왜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왜 나는 가족이 여러 명인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라고도 한두 개씩 써주면 좋을 텐데 그런 글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말고 다음 페이지 416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쪽지 시험은 안 보는데 외우셔야 돼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년은 몇 개월이죠? 네, 12개월이죠. 근데 이거를 4등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몇 등분 해야 돼요? 4등분. 그러면 1년을 4등분하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9월 30,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끝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라. 그래서 4월 25, 7월 25, 10월 25, 1월 25일. 이렇게 몇 번 세금 내셔야 돼요? 4번.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과세기간이라 그래서 과세 그러면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크게 하시면 1년에 부가가치세 몇 번 내셔야 돼요? 4번 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이날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7월 25일이죠? 그래서 격리 직원들은 오늘 이후로 여름휴가 가셔야 돼요. 맞죠? 네. 또 눈치 없게 또 7월 24일 잡아갖고 또 직장 상사한테 눈총 받지 마시고. 유들이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눈치는 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요즘 분들이 뭐 MZ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MZ세대라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요즘엔 TV나 그런 게 SNS도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SNS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옛날부터 눈치코치 없는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눈치코치 없으면 주변에서 힘들어요. 본인이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듭니다. 항상. 그래서 회사 취업했을 때 눈치코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없는 사람 만나면 진짜 힘들어요. 아니면 옆에서 말을 하면 말을 들어먹든가. 근데 뭐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 말을 들어먹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율은 아까 몇 프로라고요? 1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부가가치란, 그래서 요거 설명드려야 되는구나. 앞에 보시면은 만약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맥주회사가 있고 도매업이 있고 소매업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소비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교재 걸로 맥주회사 말고 그냥 공장으로 할게요. 뭐 공장이나 뭐 맥주회사나. 책 쓰신 분이 술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있고 매입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고 납부세액이 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공장에서 도매업한테 1,000원에 팔게요. 얼마에 팔았어요? 1,000원. 그러면 아까 세율 몇 프로라 그랬죠? 10%. 그래서 얼마예요? 100원. 10%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0원에 10%니까 100원. 그러면 도매업은 1,000원에 샀겠죠? 근데 거기에 세금이 얼마 있었어요? 100원 있었겠죠? 그래서 1,100원에 만약에 샀다. 그러면 도매업자가 또 누구한테 팔아야 되죠? 네, 소매업에 팔아야죠. 500원만 붙일게요. 그래서 1,500원. 그럼 얼마요? 150원. 그러면 소매업도 1,500원에 얼마 주고 샀을 거예요? 150원. 그 다음에 또 500원만 붙일게요. 그러면 소매업이 2,000원에 200원. 그러면 소비자는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2,100원.
200. 만약에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제일 단순해요. 단순해서 좋아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납부세액은 공장은 100원. 왜냐면 매입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매업자는 얼마요? 50원. 소매업자 얼마요? 50원. 소비자는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하시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돈 벌어서 뭐만 낸다 그러죠? 세금만 낸다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세금 진짜 자주 내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1년에 4번 되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 매달 내잖아요. 거기에다 법인세나 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1년에 12번 이상은 세금 나가는 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돈만 벌면 세금만 낸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긴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동네만 해도 커피숍이 몇 개 있냐고요. 거기 사장님들이잖아요, 다. 근데 커피숍만 있냐고요. 식당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 진짜 대한민국에 사장님들이 되게 많죠.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아마 자영업 비율이 1등일걸요, 대한민국이. 거의 1등일 거예요. 왜냐면 자영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돈 벌고 싶으면 미국으로 가래요. 뭐 잠시기는 한데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요즘 사람 엄청 뽑는데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서 일했던 사람이 호텔에서 일하고 막 그런데요. 그 일을 못해서 한 명이 할 일을 2명을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숙련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갖고 그래서 요즘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있다 그러고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돈 벌려면 미국이나 일본 가면 돼요. 일본도 지금 외국인들 들어오라고 웰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도 한 10년 후 되면 외국인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이런 거 광고 만들어 갖고 돌려야 돼요. 왜냐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간접세라 그랬죠. 왜 간접세냐면 여기 보세요. 공장 얼마 내죠? 100원. 도매업 얼마 내요? 소매업 얼마 내요? 다 더하면 얼마요? 200원. 누가 내요? 소비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장님들은 자기 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후 주머니에 들어오면 누구 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낸다라고 해도 일단 내후 주머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누구 돈이 되는 거예요? 내 돈.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연구 중인 게 하나 있어요. 뭐 연구 중이냐면 요즘에 카드 거래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낼 만큼 일부를 카드 값에서 그 사장님한테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카드 매출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한 20% 정도를 묶어 놓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를 안 주고 묶어 놓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그러면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요걸로 돈 내고 남은 거 돌려주는 요런 시스템을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 그래요? 안 내려 그래요? 안 내려 그래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로 걷기가 힘드니까 줄 거에서 일부 세이브 해놓고 그걸로 세금 내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세금 내게 하는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있는데 해외여행을 싹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금 100만 원 이상 안 냈어. 그러면 해외여행 못 나가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2, 30명은 낼걸요? 네. 왜냐면 그런 분들 다 해외여행 자주 가잖아요. 네. 근데 못 가게 막았어. 근데 지금은 갈 수 있어요. 세금 안 내도. 네. 웃기죠? 네. 왜냐면 그걸로 못 막아요. 법적으로 아직은. 그럼 그것만 해놔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왜냐면 사업자들이 내지만 부담을 다 누가 한다고요? 소비자. 근데 그 소비자가 누구죠? 저희죠. 그리고 왜 부가가치세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인 이유가 뭐냐면 공장 앞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0이 1,000원 됐잖아요. 그러면 얼마의 부가가치가 붙은 거예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에 10% 얼마요? 100원. 그 다음에 공장에선 1,000원에 팔았는데 도매업자는 얼마에 팔았죠? 1,500원. 그러면 얼마가 부과됐죠? 500원. 500원에 10% 얼마요? 50원. 그 다음에 1,500원에서 얼마 됐죠? 200원, 2,000원 됐죠? 얼마가 부과됐어요? 500원. 500원에 10% 얼마요? 50원.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 이래서 부가가치세예요, 원래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이건 이론에선 이렇게 되는데 실무에서는 100%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어쨌든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17페이지 밑에 3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써요. 그래서 공제라고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세금에서 빼주는 거를 공제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무슨 공제라 그래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419페이지 볼게요.